Welcome to Noble Character Training. 품격 있는 성품 훈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믿으면 진짜로 그렇게 된다. 데니송 박사의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법 첫 번째 이야기. 데니송 박사는 현재 미국 UCLA 기계항공공학과 교수이자 세계적인 로봇 연구의 메카, 로멜라의 연구소장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최고의 로봇 공학자, 한국 이름은 홍원서이며 인공지능, 로봇 등 미래의 신기술이 하나씩 세상에 발표될 때마다 국내외 언론에서 가장 먼저 접촉하는 이 시대의 최고 지식인 중 한 분입니다. 강한 긍정적 마인드로 다시 일어나기. 2014년 UCLA 교수로 임명돼 학교를 옮기는 과정에서 그간 극찬을 받았던 로봇들을 모두 빼앗기는 아픔을 겪었다. 같은 해 일본 정부의 초청을 받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하며 그동안 개발한 로봇들의 한계를 절감하는 충격도 받았다. 하지만 강한 긍정적 마인드로 다시 일어나 인간을 향한 따뜻한 기술 개발이라는 목표에 즐겁게 도전하고 있다. 기존의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는 기발한 로봇뿐 아니라 인간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와도 협력하며 새로운 혁신을 이끌고 있다. 연구소 설립 4년 만에 2007년 미국 국방부 고등연구계획국 DARPA가 주최한 DARPA Urban Challenge 무인 자동차 대회에서 3위를 차지하며 파란을 일으켰다. 특유의 뛰어난 상상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로봇을 개발해 2009년 글로벌 과학 전문 잡지 Popular Science에서 젊은 천재 과학자 10인에 선정되었다. 2011년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어 달 착륙에 버금가는 성과라는 찬사를 받으며 로봇 공학계의 레오날도 다빈치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또한 미국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 찰리와 전 세계의 교육 연구용으로 모든 소스를 공개한 다윈 OP 등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로봇을 연이어 개발해 세계 최고의 두뇌로 꼽히기도 했다. 항상 이길 수만은 없지만 배울 수는 있다. 나는 일본 정부의 초청을 받았다. 후쿠시마에 간다고 했을 때 가족과 친구들은 한사코 말렸다. 나도 그곳에 가는 일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반드시 가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곳에 가는 건 정말 목숨을 걸 만큼 강한 각오가 필요한 일이다. 나는 재난 현장에 필요한 로봇을 만드는 일은 진심으로 지구를 구하고 인류를 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사고 현장에 가 보아야 한다. 직접 체험하지 않고는 효과적인 로봇 기술을 개발할 수 없다. 나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후쿠시마로 가는 내 마음은 복잡했다. 너는 왜 로봇을 만들고 있는 거지? 너의 꿈은 무엇이었지? 내가 로봇을 만들고 싶었던 건 인간이 행복해지는데 도움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다. 죽는 순간까지 나 자신의 행복은 최대로 만들기 위해 살고 싶다. 내가 가장 행복할 때는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행복할 때였다. 나의 노력으로 사람들이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정말 좋았다. 그것이 내가 로봇을 만드는 이유였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을 대신 해주는 로봇을 만들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그들의 생활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깨달음을 잊고 있었다니. 실제 현장은 어떤지도 모른 채 나는 연구소에 처박혀 내가 개발한 로봇에 만족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후쿠시마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그날은 내 인생에서 커다란 기점이 되었다. 이후 나는 새로운 방식의 로봇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인간을 닮아서 툭 하면 쓰러져 재난 현장에서 도움이 되지 못하는 휴머노이드가 아니라 인간을 닮지 않아도 좋으니 다양한 움직임이 가능하고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로봇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가 새로운 형태의 로봇들을 만들기로 한 이유는 또 있다. 같은 해 버지니아 폴리텍 주립대학교에서 로스앤젤레스 대학교 캘리포니아 캠퍼스로 대학을 옮기면서 10년 넘게 개발한 내 로봇들을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처음부터 다시 로봇들을 만들어야 했다. 이 또한 엄청난 도전이었다. 후쿠시마에 가고 UCLA로 학교를 옮긴 2014년은 내 인생의 또 다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고장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내 로봇들처럼
나 역시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왔다. 한 번 넘어질 때마다 더 많은 것을 배웠다. 다시 일어섰을 때 나는 훨씬 더 단단해져 있었다. 나는 강연을 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꼭 한다. 우리는 항상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배울 수는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으세요. 현명하게 그 일을 선택하고 열정을 다해 정말로 이룰 수 있다고 믿고 노력하며 열심히 그 꿈을 쫓으세요. 한 편의 영화가 심어준 꿈. 영화가 끝나고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나는 말했다. 앞으로 꼭 영화 속에 R2D2, C3PO 같은 로봇을 만드는 사람이 될 거라고. 그때는 사람을 돕는 로봇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라기보다 영화 속 멋진 로봇들에게 그저 매료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이 내 꿈의 시작이었다. 나는 그날 새긴 꿈을 단 한 번도 저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나는 내가 세운 로봇 연구소에서 내 꿈의 로봇들을 진짜로 만들고 있다. 한 편의 영화였던 스타워즈가 내 인생을 바꿔놓은 것이다. 안타깝게도 아무리 간절한 바라는 꿈이 있어도 그 꿈에 맞는 자질이 없으면 꿈을 이루기 어렵다. 하면 된다 라는 말은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자신감을 심어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위험한 말이기도 하다. 열심히 하면 된다는 말에 자질이 없는데도 시간과 노력을 계속 투자했다가 거듭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좋아하는 일이면서 남들이 인정할 정도로 잘하는 일을 꿈으로 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이 행복할 수 있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지만 잘하는 일을 찾는 것은 어렵다. 노래 부르는 것처럼 누가 봐도 금방 우열을 알아볼 수 있는 재능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스스로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은 다른 걸까? 그렇지는 않다. 나는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 사이에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꿈이라는 인생 최고의 가치. 요리는 나의 진지한 취미 가운데 하나이자 큰 즐거움이다. 외식을 하지 않는 한 저녁 식사는 매일 내가 만든다. 자주는 못하더라도 주말에는 친구들, 친지들을 초대하여 5-6가지 요리가 나오는 근사한 코스 요리로 저녁을 대접한다. 테이블 세팅까지 직접 한다. 요리는 내가 창의력을 발산하는 또 다른 통로이다. 뻔한 요리를 대충대충 하지 않는다. 요리책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건 재미가 없다. 토요일 아침에 동네 농부들이 키운 농산물을 판매하는 노천 시장에 가서 그날의 싱싱한 재료들을 구입해 부엌에서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난 후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아마 나도 모를 것이다. 로봇을 만드는 대신 놀이기구를 설계하고 있을 수도, 라스베가스의 화려한 무대에서 펼쳐지는 마술쇼에 오를 수도, 산타모니카의 자그마한 오픈 키친 레스토랑에서 사람들의 입맛을 돋궈줄 멋진 요리를 만들고 있을 수도 있다. 하나의 꿈을 쫓는다고 다른 꿈을 잊지는 않는다. 꿈이 꼭 하나일 필요는 없다. 내 꿈이 가치 있는 일을 위한 길이라면 모두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키워나가도 된다. 아니, 그럴 수 있다면 더욱 좋다고 생각한다. 어렸을 때 내가 앞으로 요리사가 될지, 마술사가 될지, 놀이기구 디자이너가 될지, 로봇 공학자가 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이 4가지 꿈들을 다 쫓았고 지금 그중 하나인 로봇 공학자를 하고 있는 것뿐이다. 하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꿈들을 다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각각의 꿈들을 쫓아가면서 느낀 건 그 꿈들이 서로를 응원해 준다는 사실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꿈들 중에서 내게 재능이 있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꿈들이라고 생각한다. 이 꿈들은 모두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잘할 수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다. 그렇기에 열정을 갖고 실현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꿈을 주제로 강연을 할 때마다 꼭 이렇게 말한다.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으세요. 현명하게 그 일을 선택하고 열정을 다해 정말로 이룰 수 있다고 믿고 노력하며 열심히 그 꿈을 쫓으세요. 믿으면 진짜로 그렇게 된다.
어린 시절 나는 과학실이 마음에 들었다. 과학실에서 놀면 재미있을 것 같았다. 누나가 있었고 여러 가지 신기한 과학실험 기구들이 있었다. 과학부 담당 선생님을 조른 끝에 시험관을 닫고 실험 후 기자재를 정리하는 등의 일을 하는 과학실 보조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렇게 과학실에서 잔심부름을 하며 어깨 너머로 실험 과정을 배웠다.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고 리포트를 작성하고 그 모든 과정이 새로웠다. 피펫을 사용해 일정한 부피의 액체를 정확히 옮기는 방법, 안전하게 분젠 버너를 사용하는 방법, 여러 화학약품들의 라벨을 읽고 시약들을 쓰는 방법 등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게 즐거웠다. 누나 말고도 다른 과학부 선배들과도 친해졌다. 과학실은 나의 새로운 놀이터가 되었다. 6학년이 되어 바람대로 학교 대표가 되었다. 방과 후에 씩씩하게 과학실로 향했다. 저녁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거의 모든 실험을 시연했다. 개요, 실험 목적, 실험 방법, 실험 결과 등을 정리하며 실험 리포트를 쓰는 방법, 결과를 토론하는 방식도 함께 익혔다. 6개월 동안 주중에는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대회를 준비했다. 이런 방법들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분이 바로 과학부를 담당하셨던 임갑섭 선생님이다. 내가 5학년 때 졸라서 과학부를 들어가도록 해주신 분이기도 하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다. 선생님은 간혹 휴일이면 매일 교실에서 공부하느라 지친 우리를 청계산으로 데려가셨다. 김밥을 먹고 물놀이를 하고 개구리 알을 채집하고 관찰하는 등 우리의 모든 행동은 놀이인 동시에 공부였다. 선생님은 우리가 자연을 만끽하면서 과학적인 사고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체험을 통해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실험하고 관찰하고 과학적인 사고를 익히고 토론하면서 나는 과학자로서의 마인드를 갖추기 시작한 것 같다. 결국 그렇게 원하던 결과를 손에 넣었다. 금상을 탄 것이다. 그때까지 누가 금상을 탈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면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해왔다. 하지만 실제로 금상을 타게 될 줄이야. 그날 나는 중요한 것을 경험했다. 진심과 열정은 언제나 통한다. 행운의 여신이 나를 향해 미소를 지어주었다. 모교인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교에서 인터뷰를 제안한 것이다. 더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당장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서류를 심사하던 교수님들이 10년 전에 내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었던 리포트의 겉장을 기억하고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인터뷰에 초청한 것이라고 했다. 언제 어디서 어떤 기회가 어떻게 올지 모른다. 그러니 매 순간 진솔하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좌절은 있어도 포기는 없다. 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수와는 많이 달랐다. 이제 갓 졸업한 신참내기 박사이다. 반바지에 티셔츠만 입고 돌아다녔다. 사람들은 내 얼굴을 몰랐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학생이냐 묻기도 했다. 첫 직장이 누군가 교수님이라고 불러주는 곳이니 권위를 내세울 수도 있었겠지만 나는 그런 게 어색했다. 교수가 되었지만 달라진 것은 호칭 말고는 없었다. 나는 여전히 신기한 것만 보면 눈을 반짝거리며 궁금증을 풀어야 하는 장난꾸러기였다. 그런 내 모습 그대로 학생들과 만나기를 바랬다. 가르치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쉬워서 어렵지 않은 게 아니라 좋아해서 어렵지 않았다. 한동안 내 사무실 문패 밑에다 가르침은 나의 열정, 연구는 나의 즐거움이라고 써붙였다. 희망에 부풀고 꿈에 들떠 교수로서 시작된 삶이 처음에는 너무 즐거웠다. 연구소를 성공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공간, 아이디어, 연구비, 프로젝트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 내가 로멜라를 처음 만들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바로 두 가지다. 즐겁게 일하기와 열정적인 사람들이다. 즐겁게 일하면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사람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려는 열정을 가진 학생들이 로멜라에 넘치길 바랬다. 나와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 학생들을 원했다. 그들이 로멜라에서 자유로이 꿈을 꾸고 로멜라를 확장시키기를 바랬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로멜라는 무엇보다 재미있는 곳이다. 토요일 밤이면 학생들은 놀기 위해 연구실로 온다.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재미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연구실에 가벼운 마음으로 놀러와서 대화를 나누는 곳, 로봇에 대한 토론, 재미있는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에는 연구로 이어지는 곳.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손을 뻗으면 필요한 책이 있고 밤새도록 누군가 토론이 가능한 곳, 로멜라 연구소는 이런 곳이다. 로봇 공학은 여러 분야의 학문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다. 생물, 화학, 심지어 의료 기술까지도. 독자적으로 전체 시스템을 개발하기 어렵기에 다른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기존의 조건을 버리고 다르게 생각하세요. 불가능을 전제로 시작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라고 나는 말한다. 로멜라 학생들로 이루어진 팀은 라파엘을 만들었다. 라파엘을 만드는 데 든 비용은 단돈 $200. 불가능해 보였던 과제를 가능하게 한 건 기존 접근 방식을 버리고 다르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도전하는 이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다. 못한다고 했지? 하지만 해냈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인간이 하늘을 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했더라면 오늘날의 비행기는 없었을 것이다. 어느 날 아무것도 못하고 힘없이 멍하게 앉아 있는데 같은 학과에 나이 지긋하신 동료 교수님 한 분이 지나가시면서 한마디 툭 던졌다. 데니스, 저항이 있다는 것은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증거야. 위기가 닥치면 그 앞에서 생각을 바꿔야 한다. 내가 공들여 만든 것들이 사라졌을 때 그때를 더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고난과 실패는 오히려 스스로에게 당당해질 수 있는 더 큰 기회이다. 넘어졌을 때 더 새로워져라. 허망했다. 꿈을 빼앗긴 것만 같았다. 앞으로 누굴 믿을 수 있을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믿었던 이들에게 당한 배신의 상처는 깊고 컸다. 설레고 부푼 마음이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다. 내가 만든 로봇들이 다른 이름을 달고 버젓이 소개되었다.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화가 치밀었다. 연구소로 향하는 발걸음이 한없이 무거웠다. 미래가 보이던 텅 빈 연구소가 참으로 쓸쓸했다. 세상에 홀로 남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다시 도약할 기회가. 난생 처음 겪는 쓰라린 아픔에 저 깊이 숨어버렸던 내 긍정의 힘이 다시 고개를 치켜들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았지만 나는 다시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다음 해에 벌어질 다르파 챌린지 결승전에 출전할 로봇을 새로 만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나의 성공만 보고 그 뒤에 있는 실패는 별로 보려고 하지 않아요. 나도 실패한 적이 많아요. 심지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도 있는걸요. 하지만 그마저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은 언제나 내게 길을 찾아주었어요. 부모님은 항상 말씀하셨다. 인생에 있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언제나 올바른 길을 따르라고. 나는 아들 이든이 보았을 때 올바르지 않는 길은 가지 않을 것이다. 데니스 홍 교수의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법. 두 번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12개 긍정의 말 반복하며 마음에 새기기. 타인으로부터 신경 끄고 나부터 조금씩 변하자. 오늘 몇 시간을 낭비했는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좋은 습관은 그냥 루틴으로 반복해. 꿈, 습관, 자기 개발을 멈추면 녹슨다. 적은 내 안에 오늘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라. 핑계대지 말고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자.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위해서 기도, 안식, 평온의 중요성,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나는 빛을 나눠주는 사람이다. 나는 위로와 격려의 말로 사람을 살린다. 운명은 내가 바꾼다. 긍정적인 생각과 말의 힘. 미래에 도착했을 때 축복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 믿으라. 반드시 멋진 날이 온다.